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진단 검사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CDC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에 코로나 고위험 지역이라는 경고판이 등장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인 피코와 벌몬 부근 지역입니다. LA항의 물동량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확진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임시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2주 연속 90만 명대를 나타냈습니다. 고용시장의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12명으로 구성되는 통합이사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보다는 봉합 수순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네,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가 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딴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무섭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연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력이 없었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진단검사부터 백신 접종까지 연방 차원의 코로나 대응 전략을 완성해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get through this. We will defeat this pandemic. And to a nation waiting for action, let me be the clearest on this point. Help is on the way. 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미국 입국 시 진단검사 의무화는 물론 자가격리도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를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one flying to the United States from another country will need to test before they get on that plane, before they depart, and quarantine when they arrive in America. 구체적인 방안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침으로 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건데,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역 약국을 이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백신 접종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방위군을 활용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의회와 협조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취임식이 끝난 뒤에 주 방위군은 주요 도로에서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집결했던 2만 5천 명 가운데 6천 명 이상은 그대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곳 검문소도 철거를 시작했는데, 워싱턴 전역에 쇠 울타리와 콘크리트 블록을 워낙 많이 깔아놔서 철거하는 데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A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특별 경고 사인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도 경고 사인판이 등장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이 코로나 고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세디오 LA시 제1지구시 의원은 관할 지역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은 10개 지역을 코로나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웨스트레이크와 피코 유니언, 그리고 하일랜드 파크와 링컨 하이츠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인타운은 볼몬길을 중심으로 올림픽에서 피코길까지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피코와 알바라도, 올림픽과 후버, 그리고 볼몬과 워싱턴길도 고위험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코로나 고위험 지역이라는 경고판도 설치했습니다. 길세디오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만 43,800여 명의 확진자와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인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당부했습니다. Need to get a vaccine, get a test, wear a mask, social distance, wash their hands frequently, to do the protocols because COVID is still with us. 코로나 고위험 지역 경고판에 대해 일반 한인들은 보다 더 철저히 방역 규정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주얼리 사람들이 갑갑하니까는 안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옮기는 거예요, 이 병들을. 자기가
나도 조심하면 딴 사람도 조심을 해줘야 하고 서로들 조심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인 모두가 방역을 준수할 경우에만 한인 사회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요즘 LA 항구의 물동량이 심각한 적재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폐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물류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LA와 롱비치항에서 항만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역과 운송 등을 포함한 항만 물류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 항만청과 노조 그리고 시정부는 항만 근로자들에 대한 조속한 백신 접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LA 항만청 유진 세로카 청장은 무려 1,8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코로나 확진 또는 검사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일손에 많은 물동량이 몰리면서 전반적인 하역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 팬데믹 직후 20% 가까이 줄어든 물동량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수입량이 늘면서 최근까지 LA와 롱비치항에서 하역을 대기하는 화물선은 무려 45척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역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물량이 적체되면서 최근 6년 사이 가장 심각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찬이 조만간에 연방 상원에 송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실은 상원 송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민 통합과 주요 이슈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안에 대한 펠로시 의장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직후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먼저 제안한 겁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다시 열기 위해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년 10개월 만에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에게 집권 5년차 마지막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숙제를 안게 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짧지만 분명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정상회담 조기 성사를 위한 방미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미중 관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식의 대결 국면은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해법이 결정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중국 압박을 주도했던 2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들과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인사들은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는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국 외교부는 취임을 축하한다,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자고 인사는 건넸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참모들은 대중국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요, 중국이 가장 큰 도전이고 트럼프 대중강경책의 기본 원칙은 옳았다고 말했고요.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아예 정보와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적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입니다. 시 주석은 최근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명예회장에 보낸 편지에서 미중 경제 협력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는데요. 무역 협상 재개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무역 협상팀을 새로 꾸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시 주석이 참석하는 다보스 포럼 사전 화상회의에서 미국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이어 연속으로 90만 건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3만 5천 건보다는 적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지출이 줄었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2달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일부 이사들의 전횡이 심각한 문제가 됐던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통합이사회가 사실상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봉합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셔초등학교 폐교 이후 불법 임대 추진 등 파행을 거듭했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결국 이사회 봉합을 통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국학원 이사회는 LA 총영사관과 지난해 약속했던 통합이사회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2월 3일 날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정상화하기로 다시 이행 합의를 다시 했으니까 잘 이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이사 5분에 우리 교육영사 그래서 6분이 되고 우리 동부사에서 추천한 6분 그래서 12명이 되는 겁니다. 통합이사회 구성은 다음 달 초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국학원이사회 전현직 이사 6명에 한인사회가 추천하는 6명 이사를 더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장기 임대 계약과 변칙 예산 사용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제인김과 조희영 씨는 계속 이사로 남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공회의소 계시던 분, 의사단에 계시던 분, 청소년 예술단체에 계시던 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통합이사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면 한국 정부에 즉시 분규단체 해지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삭감된 정부 지원금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저희들 이사회가 정상화가 되면 분규단체도 해소를 하고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포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지 직업 기술교육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일부에서는 합의는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8월 이식하는 수술. 아주 고난도의 이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조농찬 의학 전문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0여 명의 의료진이 수술방 3곳에서 17시간 동안 벌인 사투의 결과였습니다.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이 한 10개 이상이 되고 펴는 힘줄이 또 한 10개 이상이 되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맞추면서 손의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이식 부위는 환자의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 뇌사자 팔의 뼈와 힘줄은 물론 작은 신경과 혈관까지 환자의 팔에 이어야 했습니다. 동맥 2개랑 일단 그 양옆으로 나란히 조그맣게 정맥이 가는데 2개씩 4개 하고 피부 쪽에 있는 혈관까지 해서 총 5개를 이어줬고요. 뇌사자의 팔뿐만 아니라 폐, 심장, 간 등도 다른 환자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타인의 팔이 이어지는 순간 남의 손에 이 다른 사람의 피가 돌아서 살아난다는 그 느낌 딱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그 수술방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수술 직후 이식받은 환자의 손가락이 마술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제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싹 힘을 줬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여기다 이제 이게 조그만 걸 지어놓는데
그게 딱 움직이니까 이제 좀 이게 또 잘 됐구나. 팔까지 내어준 뇌사 기증자에게 의료진은 의수로 팔을 복원시켜 예의를 갖췄습니다. 의료진은 이식에 성공한 환자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며 6개월 뒤엔 감각과 운동 기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막하겠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이 또다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하루 5,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은 기자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교도통신과 화상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오는 7월 23일 개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보단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IOC는 3월 10일부터 그리스 아테네에서 총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어제 하루 일본에서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642명으로 사흘째 5,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84명 늘어 4,876명이 됐습니다.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3명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일본 내에선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쿄올림픽에 대해 응답자의 35.3%는 중지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해 올림픽이 열리는 7월까지 16세 이상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는 내일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부터 비는 다시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 정리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LA 한인회에서 무료 코로나 검사가 실시됩니다. 한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의료협회와 함께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며 검사를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 예약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65세 어르신들을 위해 백신 접종 예약을 돕게 됩니다. 시니어 센터는 내일부터 2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온라인 예약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약을 원하는 한인들은 신분증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면역력 정관장 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한인 청소년은 물론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타인종들을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에 다양한 정관장 제품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KGC 인삼공사 이응실 미주 법인장은 팬데믹이 끝나는 날까지 한인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80대 한인 노인이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최 모 씨가 지난 13일 노스베이 스트리트과 카날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였으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난 18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 태권도협회 김인선 전임 회장이 세계 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은 김 위원장이 오는 10월 중국 우시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유명한 빙수 전문업체 이름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도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먼저 등록까지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했던지 중국의 특허증까지 중국 업체의 상표는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조윤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글자, 한국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의 로고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현재 중국에서 영업 중인 빙수업체 로고인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예 똑같습니다. 인절미, 딸기 빙수와 같은 메뉴는 물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벨까지 중국 업체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고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입니다. 참다 못한 한국설빙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한국의 특허청과 마찬가지인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44조를 일괄화해서 규정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이 중국 업체가 등록한 한국 기업 상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짝퉁업체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설빙 측은 앞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한국 기업의 상표가 무려 4천여 개나 중국에서 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피해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엔 상표 매매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단연 인기 있는 건 한국 기업의 상표입니다.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 상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된 건 지난 2014년부터 별에서 온 그대 등 국내 드라마의 중국 내 인기가 치솟자 상표를 사냥하는 브로커들이 국내 화장품 업체나 외식업체 등의 상표를 무더기로 등록한 겁니다. 이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를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알려져 있는 기업 정도 되면은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요. 이들 상표 브로커들은 법인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법인이 중국 내에 360여 곳에 달하고 무단 도용된 국내 기업 상표만 4,000개가 넘습니다. 상표 브로커들의 행포에 세계적인 기업들까지 시달리며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 중국도 지난 2019년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표법을 개정해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악의적으로 출원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 특허기관에 상표가 등록되면 도용당한 기업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 이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이제 그걸 다 조사하고 하려면 인력이나 뭐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드세요. 우리 특허청은 피해 기업과 공동 대응하며 법적 분쟁 비용도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중국 내 상표 출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용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직접 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 초대 공수처장의 다짐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5동 건물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현판이 내걸립니다.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는 검찰 이외의 첫 기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빠르게 조직 구성도 발표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담당을 따로 분리해서 견제와 보완이 되도록 했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 20명의 행정직원을 뽑는 인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공수처 운영을 주관할 차장 후보는 다음 주쯤 복수로 제청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과 5부 요인을 비롯해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등 상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어도 권한이 막강하다고 평가받는 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수사 중이더라도 이첩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정부의 민감한 사건을 가져와 면죄부를 주거나 반대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된 수사권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중립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이유식에서 4cm나 되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해외 제조회사도 한국의 유통회사도 모두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배모 씨는 외국산 유명 브랜드 이유식 제품을 해외 직접 구매 방식으로 9개월 된 아이에게 먹여왔습니다. 그런데 제품 안에서 4cm 넘는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딱딱한 덩어리였고 마치 썩은 어패류같이 생겼었어요.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이었고요. 배 씨의 항의를 받은 한국유통사는 해당 제품이 한국에 공식 수입되지 않았고 해외 직구로 구매했기 때문에 해외 본사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본사에 메일을 보냈더니 한국유통사를 통해 해결하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너무 막막했어요. 최근 해외 직구 아기용 구강 청결 물티슈에서 벤조산이 초과 검출되는 등 직구 소비자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 제품 피해 구제나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면 사안에 따라서 리콜 등의 조치가 한국소비자원은 직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 사이트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입증 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 대북 특사,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미 국무부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는 송킴 대사입니다. 이번에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동아태 차관보, 한국과 중국, 일본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시그널에 이제는 한국 정부가 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한미 관계에 훈풍이 불지 돌풍이 몰아칠지는 한국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